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2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가지 전해드릴 만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태양광 유튜브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의미에서 이야기들을 쭉쭉쭉쭉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첫 번째로 리파워링 많이 하려고 하시죠. 리파워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듈도 많이 고장이 나고 사실 리파워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를 토지를 분할할 것이냐 분할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전환 가중치를 0.8을 받아서 리파워링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지금 개발행위를 다시 받거나 토지를 분할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손익이 맞느냐, 지금 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기존의 설비를 최대한 유지하고 가는 게 좋지 않냐. FIT 종료가 되거나 RPS 종료가 되시는 사업자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리파워링을 들어가는 게 맞냐, 뭐 한전 개통 연계도 안 된다, 조례가 바뀌어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무작정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무작정 시작하시는 건 아니고, 일단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시고, 분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개발행위 조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로와의 이격거리 문제가 없는지, 추가 설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보고 시작하셔야지, 일단 뜯고 보자 라고 해서 리파워링을 무조건 시작하시는 건 아니다. 일단은 최대한 가진 설비를 오래 안전하게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개선안을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정책이 지금 전환 가중치도 RPS 가중치를 0.8을 준다고 하는데, RPS 정책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그걸 들어가는 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저희도 현장에 모듈이 이렇게 대기업 제품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 제품들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전에 모 대기업에서 전시회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앞뒤로 생산된 제품들을 추적해서 전체적인 제품들을 교환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홍보를 했지만, 그건 뭐 담당자들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모듈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대처를 할래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품질 보증 있다 보니까 20년 동안 출력 보증은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줄 거냐래도 기껏 재고가 있을 때는 물건 보내드릴게요 하는 게 겨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물건을 보내준다고 우리가 뭐 현장에서 대처를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모듈은 랜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큰 회사, 대기업들이 제품이 좋다,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모듈이 문제가 있는 게 좀 있었는데, 사실 리파워링을 할지 아니면 지자체랑도 지금 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SMP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운영하는 게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MP가 나오니까, 발전소의 발전 시간이 지금 15년 지났지만 아직도 3.8시간 이상 발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모듈을 갈아서 리파어링을 하기 전까지, 인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검토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안전하게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진행을 했고, 저희 모듈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바꾸려고 했는데, 사실 제조회사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는 조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고 태양광 매입하는 업체인데, 이쪽에서 매입도 많이 하고 하시다 보니, 예전에 15년 전에 저희처럼 발전소 오래된 것들, 뭐 모듈 나오는 거 비슷한 사양에 VOC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거든요. 개방전압이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서 교체를 하면 되다 보니까 요구를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제품을 좀 안전하게 배송을 받아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행위 허가나 지자체 조례들이나 인허가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 500km를 설비를 해놨던 데가 지금은 한 1메가 이상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예전에 100km를 해놨던 데가 지금은 2, 300km가 들어갈 수 있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분할해서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의 사업을 개선해 나갈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많죠. 한전에서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 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전라도 지역에서
사실은 개통이 있는데도 허가가 안 납니다라는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개통 접수를 3년, 4년 전에 해놓고 개발행위 허가를 3, 4년 전에 받았는데 개통 연계가 안 돼요. 뭐 개통이 나와도 접속을 해줄 수 없대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전도 공기업이죠. 사실은 기업 내부적인 안전적인 송배전 설비가 우선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개통의 안전성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분들이 먼저가 아니죠. 그것들을 기업 내부적인 기준이나 규정들을 바꿔가면서 사업자들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 사업자들도 답답함이 사실은 많습니다. 한전 들어가시면 내부 규정에 송배전 전기설비 이용 규정이 24년 4월 30일 날 업데이트된 걸 찾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기설비에 대한 계약 변경 내용, 아니면 순환 단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개통 연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규정을 이유로 사업자들한테 우리는 뭐 출력 제어를 한다, 아니면 우리는 개통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한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야기는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개통 연계가 32년 1월까지 불가능하다. 개통 연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전라도 남북도, 제주도는 뭐 이미 시작이 됐고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개통 연계가 어려움이 있다. 개통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개통 연계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게 한전 내부적인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지금 당장 설비를 하고 우리는 3년, 4년 인허가를 받아놓고 기다렸는데 개통 연계가 안 된다. 아니면 리파어링을 해야 돼서 기존에 100km, 200km 설비가 되어 있던 것들을 용량을 늘려서 설비를 해야 되는데 개통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한전이랑 싸워서 됩니까? 이걸 어떤 규정으로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사실 예전에 2020년 초반에 한전 직원들이 퇴직을 하셔서 전기업체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전기업체는 안전관리 쪽으로 빠지셔서 태양광 사업을 영위를 하시다가 개통을 새치기를 하고 개통이 없는데 빼돌리고 이래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죠. 해남 지역에도 2011년, 12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부터 개통 포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용량을 자기네들 업체 쪽으로 빼돌려서 문제가 된 적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상태죠. 그러면 개통도 없고 설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용량을 늘릴 것이냐. 정책적으로도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RPS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에너지경주연구원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걸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공급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RPS 현물시장 폐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RPS 사업화에서 우리는 지금 현물시장과 장기거래계약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 개편이 돼서 전부 다 정책적인 입찰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물시장은 폐지를 하고 현물시장은 일몰을 가지고 오고 경매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S&P 상한가 규제를 받지 않으면 S&P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있고 23년 하반기, 23년 4월 이후 그리고 하반기 입찰 이후에 장기거래 계약이 선정된 사업자들은 입찰 금액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입찰 시장으로 다 넘어간다면 전부 다 그런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이 나왔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솔직히 저처럼 태양광 업계에서 지금 뭐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보고 이야기를 한 게 맞나? 라는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입지고갈이 되어서 자발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 단가 하락이 더뎌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요 자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죠. 국내 제품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제품들을 탄소인증제라는 제도로 묶어놓고 국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더 나은 비용들, 판매 가격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보호무역이죠, 어떻게 보면. 국내 제품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 기술 개발을 빨리 해서 발전 단가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지고 선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모듈 가격 얼마나까지 떨어졌습니까?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200원 미만에 들어옵니다. 200원 미만에 들어오는 제품을 국내 제품보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발전량이 떨어져요? 아니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그런데도 국내 제품을 사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 제품들의 인센티브를 주다 보면 수요가 늘어날 리가 없죠. 근데 국내 지금 제조회사들은 재고가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무조건 중국산보다 훨씬 더 좋다? 재고가 쌓여 있는데 그 악영향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국내엔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외국계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조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강화 전략을 보면 큰 틀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입지가 문제가 되지만 그럼 입지가 좋은 데서 하면 된다. 아까 전라남북도, 제주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개통 연계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불가해. 그럼 딴 데 가서 해. 그럼 되지 뭐. 라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적화단지 법령상 근거 없는 이익공유 반대. 좋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업자들은 미리미리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제도 개선이 충분히 필요했던 내용이거든요. IPS 경쟁입찰 평가 개선 등 셀 모듈사의 가격 경쟁력 판로 확보 지원. 이 지원을 위해서 국내 제품들을 우대해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중국산 제품들 가격 경쟁력은 월등히 높아졌죠. 국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좋아졌을까요? 기술 개발을 앞서가고 있을까요?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내 시장의 수요를 이야기할 때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외부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리백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그걸 위해서 정부 주도적인 입찰 시장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자율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설비를 개선을 하고 발전 단가를 낮추고 이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앉아서 탁상 행정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아직도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RPS 설비 변경 사항 안내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가족끼리 했다. 이격거리가 뭐 250m, 이제 500m 이내로 늘어나지만 가족끼리 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규제를 안 받았죠. 안쪽에 밑에서 사진 찍고 위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같이 설비라고 안 했다 보니까 이격거리가 멀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동일 사업자 인근 지역 설비 설치 용량 확인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렇더라도 그냥 임의로 넘어간 데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 규제를 조금씩 강화를 하는 것 같고요. 대신 시스템적인 부분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책 위반자들이 아니면 관리자들이 편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아직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태양광 인허가 받으시고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 허가를 받으시고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금리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은행 지점장님들이 영업을 조금 많이 하시네요.
물량들이 아무래도 보급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안정적인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전한 대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대전에 있는 전북은행 쪽으로 찾아보시면 지금 뭐 5.4% 정도 대출 금리가 총 사업비의 8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광주은행 쪽에서는 5.25% 정도까지 대출이 지금도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허가를 제대로 받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지금 뭐 대출도 조금은 원활하게, 인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개통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대출은 조금 원활하게 실행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책안들이나 계획안들이 나오면 수시로 조금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여드렸던 자료는 아래쪽으로 링크를 다 걸어서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위밖에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참여해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